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팩트가 떴습니다. 지금 미국 소식통들과 저명한 인사들이 동시에 윤 대통령의 복귀에 대해 그것은 현실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셸 박스틸을 미대사로 지명했습니다. 스틸 지명자에 대해 가장 열광하는 인사인 윤어게인 세력의 대표적 스피커로 꼽히는 전한길 대표입니다. 그는 주한미대사 지명 직후인 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에서 여러 차례 트럼프 정책을 철저히 지지하고 부정선거 척결을 주장하는 미셸 박스틸이 주한미대사로 지명되니까 이재명은 잠 못 자겠습니다. 항공모함 온다고 했는데 항공모함보다 더 센 게 온다며 이분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입니다. 여러분 놀랍고 고맙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전한길과 본인한 창설한 단체 한미동맹단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에 향후 미셸 박스틸이 한국에 오면 한미동맹단에서 초청도 하고 아주 친밀한 행사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해 역대급 선물을 보냈습니다. 진짜 센 언니입니다. 부정선거 척결 반중 초강경파 건국전쟁 상영회까지 좌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철의 여인이 옵니다. 철저한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주의자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든든한 우군 이제 프리운 윤석열 석방과 대한민국 수호는 시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5월 12일에도 제가 미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부터 들었는데 미셸 박스틸 미대사 임명되는 시점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는 시점이 될 것이다 라는 기분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해 서로 협조하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령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수용 전 공작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는 시간 문제이며 부정선거 사건부터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비밀자료에 다 들어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간첩단 체포 사건과 관련해 그걸 공개하면 한중 간의 전쟁이 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경기 수원 선거연수원 중국 간첩단 검거에 관해 확인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측근 인사는 2025년 4월 15일 당시 구속 취소돼 풀려난 윤 대통령을 한남동 관저에서 만나 대화하는 가운데 이 같은 답변을 전해 들었고 결국 중국 간첩단 사건은 자기 입으로는 차마 말을 못했던 것이라고 말해 자신의 발언이 윤석열 대통령의 입을 거쳐 나온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계엄을 하면서 중요했던 정보를 중요한 때 국민이 원하고 또 재판에 유리한 국면이 분명히 있는데도 공개하지 않았는지 국민이 의아해하고 있다고 질문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그거는 내가 대응을 못했다. 그러면 바로 중국하고 전면전 터지는 것이라고 심정을 피력했습니다. 또 중국의 한국 부정선거 개입을 미국이 밝히면 어떻게 되나라고 묻자 그러면 바로 대통령에 복귀하는 것이라고 속 시원하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최측근은 사견임을 전제로 헌법재판소 최우진술 때 국가원수로서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외교 문제가 아니면 그럴 게 없다고 속사정을 이해했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5년 1월 15일 한남동에서 좌우익 간의 대치가 날로 격화하는 가운데 국민이 다치면 안 된다며 스스로 경호원을 뒤로 물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자진 출석해 체포 구속의 길을 택했습니다. 대통령의 성정이 이와 같다면 간첩단 사건을 스스로 공표하지 않을 것으로 짐작했습니다. 중국 간첩단 검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행정부 요직과 공화당 중진급 인사들이 지속해서 부정선거 척결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어 어떤 구체적 발표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으나 정작 트럼프 행정부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과 파면전까지 공식 확인에 나서지 않으면서 많은 한국 국민을 시리에 빠지게 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중국 간첩단 사건에 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과 그동안 구속 탄핵 심판 등에서 굳게 함구한 배경을 엿보게 하는 정황이 새롭게 측근을 통해 전해지면서 최소한 앞으로의 부정선거 규명과 전국해법 전도를 밟게 할 요인이 될지 주목됩니다. 일단 미국은 겉으로는 내정 문제이므로 미국이 간섭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관세 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에서 체포 후 미국으로 압송된 중국 간첩단의 실체 인정에 어느 정도 거부감을 보이거나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트럼프 행정부 요직에 기용된 인사들이 부정선거의 주체 세력으로 중국을 직접 지목하거나 암시하고 있는 데다 미국 내부적으로는 이미 선거개혁안 입법과 고강도 수사 지시 등 정책적 변화에 조짐을 보여 궁극적으로는 실체 인정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같은 관점은 수원 선거연수원 인근 농업박물관에서 4개월간 위장 취업한 안병희 씨 전망과도 유사합니다. 안 씨는 고의로 추정되는 남대문 경찰서 기물파손으로 구속 수감되기 전 스카이데일리의 미국의 발표는 국제정세에 따라 대단히 유동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 씨가 선거연수원 외국인 공동숙소 제2생활관이 잘 보이는 농업박물관에서 방호원 복장으로 찍은 사진과 근무 편성표 안 씨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조직도 사진을 받은 뒤 그가 전하는 첩보를 청취하고 정보분석팀에 의뢰해 사실 여부를 가리는 식별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이후 한겨레 등이 공개한 농업박물관 주차장 폐쇄회로 CCTV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계엄군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보다 선거연수원에 가장 많은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한편 안 씨를 포함해 본지에 제보한 취재원 8명은 중국 간첩단 체포가 여전히 사실이라는 입장을 유지합니다. 스카이데일리는 경찰에 1차 피의자 신문에서 취재원이 8명이라고 밝히면서 신원은 철저하게 비공개했습니다. 이때는 안 씨가 공중파 방송 인터뷰를 자청해 스스로 취재원 중 한 명이라고 밝히기 전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에 대해 신숙희 칼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6.3 지방선거 이슈로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큰 그림의 미국과 중국의 거대 선악 전쟁의 향방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올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FAFO 까불면 죽는다를 외치며 우리나라 김해공항을 배경으로 한글을 그의 SNS에 올려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 뒤 긴 공백을 깨고 4월 중순 한국계 반중친미의 대표자인 미셸 박스틸 전 상원의원을 주미대사로 지명했습니다. 그 이후 꾸준히 미국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재명 정부의 친북 친중 행보를 우려하며 그를 퇴진시키고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암시하는 국내외 큰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15일부터 시진핑과의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급히 큰 그림의 국제 동향에 글을 써봅니다. 4월 26일 미하원 의회 주최 북한인권위원회 청문회에서 타라 오 박사의 증언입니다. 그녀는 한인계 미국 장교 출신으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체제 전복 행위를 낱낱이 그리고 정확하고 자세하게 보고했습니다. 그동안 일어난 부정선거와 이재명 정부의 종교 언론 자유 억압, 즉 5.18 북한 개입설, 부정선거, 중국 비판 처벌법 북한인권 무시, 전한길 대표 불법 수갑 체포 시도 등입니다. 결국 하원의원 크리스 스미스는 한국이 중국 속국으로 공산화되고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자료를 트럼프 대통령과 부통령 국무부 장관 미의회에 전하겠다고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든창 변호사와 모스탄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윤석열 대통령 복귀 시나리오 발표입니다. 고든창 변호사와 모스탄 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스피커로 이재명 가짜정부와 윤석열 복귀를 암시하는 수많은 글을 올렸습니다. 특히 2026년 5월 2일 모스탄 전 대사가 미국 팟캐스트 방송 더 존 배첼러 쇼에 출연하여 대한민국 상황에 대한 초강경 발언을 하여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의 폭탄 발언의 핵심 요지는 유엔 사령부가 데프콘 1을 발동하고 계엄을 선포하여 정권 교체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 근거로 제시된 것은 이재명의 노골적인 반미 친북 행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 개입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2023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함께 1953년에 만든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3조를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적용 범위를 우주와 사이버 공격까지 확대하여 공격 발생 시 서로 방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지난 5월 3일 SNS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바트 마르코이스 전 미 행정부 차관이 윤석열 석방 요구했습니다. 바트 마르코이스 전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형량을 일일이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의 이들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이 자유민주주의 지지자이고 반미가 아님을 증명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는 선택을 하라고 직접 압박을 가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팬클럽 지지자들이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한국의 경제 파트너 협정 발효에 윤석열 사진을 넣었습니다. 2026년 5월 1일 UAE는 60여 년 동안 석유 생산량을 제한해온 석유 수출기구의 생산 쿼터제를 폐지하고 탈퇴했습니다. 몇 시간 후 한국과 새로운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협정이 발효되었습니다. UAE와 CPA는 2024년 5월 윤석열 정부 때 체결되었고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중동 국가와 체결한 첫 번째 무역협정으로 두 나라 간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산업 공급망을 연결하며 기술 투자를 촉진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비록 미국 내 트럼프 지지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5월 프레지던트 사이트에 올린 사진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공으로 지금 협정이 체결된 것을 강조하며 현 이재명 정권은 어떠한 공도 주장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네 가지 사건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방미 직후인 4월 21일 데릴 아이사 의원 주도로 하원의원 50명 가까이가 이재명 정부를 향해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와 친중 노선을 비판하는 공동성명 서한을 발표하여 한미 갈등을 적나라하게 보인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의 대중견제 자유통일 행보 촉구 차후 따로 발표 선언입니다. 4월 27일 국가기반 체계보호계획이 발표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동북아 균형에 한국이 이탈한 것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자유민주체제하에 남북자유통일의 국제외교 행보만이 한반도 안전을 보장한다는 의식을 가시화했습니다. 또한 중화민국 대만 매체 자유시보에 의하면 4월 10일 한국계 미국 연방하원의원 영김 의원이 중국의 대만 침략 저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영김 의원은 한국계 미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도태평양 소위 위원장입니다. 위의 네 가지 폭로와 최근 한반도 관련 국제외교 사건들은 한국 보수우파 국민에게 매우 중요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가짜이고 진짜 정통 합법적 정부는 윤석열 정권으로 미래의 북한과 통일을 준비할 사람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합니다. 결국 4월 25일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의 트럼프 대통령 살해 시도,
5월 4일 일어난 백악관 총격 등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더욱 대한민국의 레짐 체인지 빌드업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전광훈 목사도 자신의 해석과 입장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복귀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위와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대통령 권한에 포함되는 행위라는 해석을 제시하며 대통령에게 씌워진 내란죄는 터무니없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그는 특히 현재 상황은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해석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향후 절차나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측에서도 이미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위기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 구조적 정치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향후 국가 운영 정상화 과정에서 복귀 논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치권도 한국 상황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국제관계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인사들과의 접촉 경험을 언급하며 미국 정치권 역시 한국의 정치 상황을 상당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일부 미국 인사들이 한국 내부 상황과 관련해 의견을 공유했으며 윤석열 대통령 문제 역시 국제 정치권에서 완전히 분리된 사안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국 상원의원들과의 만남 경험을 언급하며 한국의 안보와 체제 문제를 국제사회에 설명하는 과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접촉과 외교적 설명 활동도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치 안보 구조,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 존재합니다. 전광훈 목사는 국내 정치 구조와 안보 환경에 대해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접하지 못하는 정보와 제적 변수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반도 문제를 단순한 국내 정치가 아니라 미국, 중국, 북한 등 다층적인 국제 구조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군사정보 외교 영역이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 상황 역시 이러한 구조적 맥락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의 정책과 관련해서도 전 목사는 자신의 견해를 상세히 밝혔습니다. 그는 대북 정책, 전시작 정권 문제, 주한미군의 역할, 경제 분배 정책 등을 언급하며 현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 우려와 문제의식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국가 안보와 국제 관계가 결합된 사안들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분배 중심 정책이 국가 경쟁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자신의 분석을 제시하며 산업 구조와 외교 관계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 목사는 한반도 통일 문제와 관련해 자유통일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북한 체제와 국제 정세를 분리해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갈등 구도 속에서 한반도 문제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장기적인 외교 안보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 전 목사는 개인적인 상황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최근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라고 밝혔으며 향후 미국 방문을 위해 출국 금지 해제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해당 요청이 개인적 목적이 아니라 국제 정치 및 외교 활동과 관련된 일정 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전 목사는 종교인의 사회 참여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는 목회자의 역할이 단순한 종교 활동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와 사회 문제에 대한 의견, 제시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한 사회 지도층이 다양한 현실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종교와 정치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철학적 관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미디어시 단독 인터뷰를 통해 전광훈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국내 정치 상황을 비롯해 국제관계 안보구조 통일문제 개인적 법적 상황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상당히 상세히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한국 정치가 국제 정세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다양한 외부 요인과 구조적 변수 속에서 현재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의 진실은 결코 내란이 아니라 거대한 외세의 침탈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음을 국제 정세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좌익정당들이 6.3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무리하게 추진했던 졸속 개헌 시도가 실패했습니다.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개헌안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이후 개헌 논의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하고 투표 자체를 보이콧하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과 우원식 정청래가 악착같이 추진했던 민주당의 개헌안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막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9일 윤용진 변호사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개헌을 막은 건 USA입니다라고 발표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 미군기지 부지 소유권 미국으로 넘겨져 발언 이후 잠잠하다가 미 국무부의 한국 악법 재개정 종교 탄압 경고, 대중국 대부정선거 초강경 미셸 박 주한미국 대사 지명, 미셸 대사님 대만이 침공을 받을 경우 본토 미군이 도착할 때까지 한국과 일본이 주도적 역할 해줘야 해 발언, 미의회 타라오 박사님 증언,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한국을 미군 군수정비 허브로 만들 것 발언, 모스탄 대사님 레짐 체인지 발언, 미의회 주한미군 감축금지법 통과,
미국 개입이 가시화되니까 국힘을 배후에서 움직이는 친중 내각제 세력이 일단 한 발 빼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의 마가뉴스도 이에 대해 충격적인 기사를 발표했다. 지난 13일 현지 시간 마가뉴스는 한국 39년 만에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개헌안을 트럼프가 깨버렸다라는 기사를 발표했다. 기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 현지 시간 주한미군 부사령관의 데이비드 슈메이커 공군 소장을 지명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슈메이커 소장을 중장으로 진급시키고 주한미군 부사령관을 비롯해 유엔군사령부 연합공군사령부 사령관, 한미연합군사령부 연합공군사령부 사령관, 제7공군사령관을 겸임하는 보직에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보직은 오산 공군기지를 중심으로 한반도 내 미 공군 전력과 연합공중작전을 총괄하는 자리로 유사시 한미 연합공군력 운용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주한미군 부사령관과 연합공군사령관을 겸직하는 구조상 작전 지휘와 연합협력의 연속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슈메이커 소장은 현재 카타르 아루데이드 공군기지에서 제고공군 중부공군사령부 부사령관 및 연합공군사령부 부사령관을 맡고 있으며 중동 지역에서의 연합공중작전 경험을 쌓아왔다. 이러한 경력은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복합적 안보 상황 대응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그는 부사령관으로서 중앙아시아와 서남아시아를 아우르는 21개국 작전 책임지역 내 공중작전 지휘통제 및 비상계획 수립과 실행을 책임지고 있다. 미국 이란 전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중동파 지휘관이 7공군 사령관에 기용된 것을 두고 일각에선 미 7공군의 변화를 예고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주한 미 7공군의 역할과 임무가 대북방어 전담에서 영내 위기나 그보다 더 멀리 떨어진 타 전구의 작전으로 확대되는 전략적 유연성 강화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현 데이비드 아이버슨 7공군 사령관이 미 이란 전쟁 관련 임무 수행을 위해 중부사령부를 방문하는 등 3월 중순부터 한 달 가까이 자리를 비운 것을 두고도 같은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과 한국 이재명 정권에 보낸 강력한 정치 군사적 메시지였다. 한국의 개헌을 앞둔 상황에서 트럼프는 이제 전장이 이란에서 한반도 인도 태평양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39년 만에 중국 공산당과 뜻을 함께하려는 한국 이재명 정권의 개헌에 강력한 방망이를 들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정권에 단호하게 말했다. 이란을 쑥대밭으로 만든 슈메이커 준장을 주한미군 부사령관에 지명한 것은 이재명과 시진핑에 보낸 강력한 행동임을 강조했다고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부차관보 실은 입장을 밝혔다. 결국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한국 이재명 정권의 개헌은 실패했다. 마가뉴스는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란에서 곧 전장을 한반도로 옮기는 작전을 승인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현지 시간 미국의 트렌딩 폴리티코는 트럼프가 개입한 뒤 한국의 개헌 추진이 무너졌다라는 기사에서 익명의 한국 외교 고위 관계자는 이재명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강하게 추진한 개헌안이 결국 무산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 방문을 앞두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통해 한국 이재명 정부의 개헌 강행 무산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고 중국 고위 관계자 2명이 급히 한국으로 날아와 국민의힘 관계자를 만나 설득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 국민의힘에 정통한 미국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군사적 메시지를 보냈으며 중국을 통해 이재명 정권의 개헌은 무산되어야 한다라고 3번 정도 중국 측에 강조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다급한 중국 고위 인사들이 한국을 찾아 국민의힘의 개헌 불참을 요청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이란 전쟁을 거의 마무리한 트럼프 대통령이 전장을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으로 확전하며 중국 측과 한국 이재명 정부 측에 강하게 압박한 충격적인 사례라는 평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뉴스에서도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정치에 깊숙이 개입해 있는 중국 시진핑과 한국 이재명 대통령을 동시에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타격을 가했습니다. 공화당 측 인사들은 한국 개헌을 저지하고 중국 시진핑에게 압박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훌륭했다고 평가하기보다 친중 반미 친북 성향의 한국 이재명 정권에 경고를 날린 것이며 이제 본격 한반도와 중국 문제에 뛰어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가기 전에 한국 이재명 정권을 매서울 만큼 때렸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곧 한국 이재명 정부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국가공무원인 재개발원 원장으로 임명되었던 영어 강사 출신 김채환 씨는 구독자가 71만여 명에 달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채환의 시사이다에서 미셸 박스틸은 미국 보수 진영에서 차이나호크 중국 잡는 매로 불린다. 차이나호크는 이재명 호크, 이재명 잡는 매가 될 수 있다며 이재명이 최근 이스라엘의 반인권 행위를 비판했던 사례를 들어 이 자가 제정신으로 그런 짓을 한 것인지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다. 바로 이 시점에 트럼프가 1년 반 동안 공석이던 주한미 대사로 미셸 박을 임명한 것은 우연일 수 없다. 이재명의 중국에 굴종하는 자세와 노골적인 친북 기류,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행동을 미국이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또한 그는 그 배후에 놓인 더 큰 흐름 더 무거운 질문을 함께 읽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을 억울하게 밀어내고 법의 이름으로 법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기초를 허물어온 세력의 행태가 끝내 역사적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라며 억울하게 밀려난 윤 대통령이 다시 국민 앞에 다시 국가의 중심에 서는 날을 바라보는 마음 역시 이제는 공허한 희망으로만 치부하기 어렵다고 했다. 주한미대사 지명의 배경엔 윤석열 대통령 석방 및 복귀라는 더 큰 그림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셸 박스틸이 인사청문회 이후 공식 한국주재 미대사로 임명되어 업무에 착수하는 날부터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 및 복귀의 시작이며 워싱턴 미 공화당 인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것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이라고도 말하며 이는 희망 고문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복귀라는 팩트라고 말했다. 이번 소식 잘 시청하셨습니까? 정성산 TV는 2024년 9월 28일 유튜브 수익 정지되었다가 14개월 후 작년 2025년 11월 8일 수익 창출이 허락되었습니다. 정성산 TV는 현 광고료 월 수익이 매우 적습니다. 이해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정성산 TV 스토어가 오픈되었습니다. 모든 제품들은 정성산 감독께서 직접 상품성을 확인한 제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애용해 주시면 방송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애용을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